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지난 1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민법제 840조 제1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장 범위가 넓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 안산문사무소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외도만큼이나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갈등, 장기 별거 등과 같이 부정행위 이외의 사유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와 같은 사유들에 관해서는 법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6호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태인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지, 계속 버티라고 하면 한쪽에게 지나친 희생이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제6호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례들은 법원에서 모두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들인데요. 단순한 다툼, 냉랭한 정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사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사유는 단순하게 수입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수년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 도박 투자 실패로 가게를 반복적으로 파탄낸 경우, 배우자에게 경제적 학대를 지속하는 경우, 빚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격 차이입니다. 매번 싸워요. 잘 맞지 않아요. 이와 같은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고요. 서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부부상담, 가족중재 등 회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경우, 생활 자체가 분리되고 사실상 별거에 준하는 상태, 즉 성격 차이가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만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낭비와 도박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박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탕진하는 경우, 생활비까지 도박으로 탕진하는 경우, 신용불량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재정 상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네 번째, 성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부관계는 혼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일방적인 섹스리스, 폭력적, 변태적 성관계 요구, 상대방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정도의 성적 행동.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 정도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시민성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치료 가능성이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궁 적출 수술을 거친 후에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에서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판례 중에는 임신이 불가능한 점을 이혼 사유로 보고 이혼을 인정해 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혼 가능 여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질병이나 신체적 사유를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조울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법원은 회복 가능성, 질병의 중증도, 가족 구성원의 돌봄, 혼인생활 유지가 사실상 가능한지 여부, 정신질환의 정도가 가볍고 단기간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을 기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기 별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별거가 이어져 온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연락이나 교류가 없이 살아온 경우나 각자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미 혼인이 해소된 상태라고 보고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강간 등 중대 범죄에 관한 경우. 배우자가 중대한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수감된 경우 법원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수준이 경미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역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보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혼인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약혼 단계
혼인관계에서 외도를 했다면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제6호 사유는 혼인생활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지속이 가능한지, 두 사람이 장래에도 부부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두 부부에게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민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면 제척기간을 놓치거나 해서 이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내 상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 행동들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안산분사무소 지효섭 변호사였습니다.